여러분 안녕하세요. 쩐업주부예요. 여러분들 1억 모으기가 재테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재테크에서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실제로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더 크게 느끼는 1억 모으기의 가치,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모으고 달라진 점, 느낀 점, 깨달았던 점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돈에는 스노우볼 효과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. 아마 재테크 책 보신 분들은 이 스노우볼 효과에 대해서 텍스트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런 책들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. 정말 돈이 돈을 불러오는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나 싶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억을 모으니까 그 돈이 조금씩 굴러가면서 다른 돈들이 붙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1억을 모았을 때보다 그 다음 1억, 그 다음 1억을 모으는데 시간과 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. 그리고 이 스노우볼 효과를 직접 체감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역으로 이 효과를 활용하려고 해요. 지금 내 순 자산이 얼만데 이걸 2배로 불리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?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? 이런 걸 역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.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스스로 스노우볼 효과를 또 한 번 만들어내면서 이 효과를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10억 모으기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제가 신혼 초에 목표가 10in10이었거든요. 10년 안에 10억 모으기. 그때는 그게 좀 유행이기도 했었고 또 1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꽤 큰 금액이었어요. 당시에 반포자의 20평대 아파트가 9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였으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 좀 와닿으시죠? 근데 제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막연했냐면 10년 안에 10억 달성이니까 1년에 1억씩 자산이 늘어나면 되겠다.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신혼 초에는 이게 달성이 될 수가 없었죠.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1억을 모으고 나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.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. 일단 단순 계산을 해도 10년 안에 10억은 좀 어렵겠지만 평생에 걸쳐서 10억이란 자산을 모을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소득의 증가나 투자 수익률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2년 반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8번, 그러니까 20년 뒤 제가 50대가 됐을 때는 10억이란 자산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더 현실적인 건 스노우볼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에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10년 중에 2년 6개월은 이미 지났잖아요. 나머지 7년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같은 속도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1억이라는 돈 뭉치를 잘 굴려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에 가속도를 준다면 10년 안에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나의 생활이나 환경, 마인드나 시각 이런 게 돈을 좋아하고 돈과 친하고 돈이 모이고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된 환경 속에서 나만 딱 마음을 먹고 가속력을 내서 달리면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결 자신감이 들더라고요.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돈 걱정이 없어졌어요.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에이, 꼴랑 1억 모으고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. 근데 맞아요. 제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, 짜증, 답답함,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걱정하면서 마트에서 장 볼 때 몇백 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? 아니면 언제까지 내 생활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생활이 맨날 계속될까? 이런 뭔가 막연한 전전긍긍, 짜증,
답답함, 두려움, 갑갑함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. 물론 이 모든 게 제가 배고프자 이런 거를 애초에 꿈꾸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, 그리고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.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뭐 유난히 자존감이 낮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자주 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근데 그렇다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초반에 종잣돈을 모으려다 보면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돈을 빨리 모으기는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 쉽게 보이는 거, 부자처럼 보이는 거,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,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.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저도 처음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. 자꾸 막 척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. 그런데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남들 눈 신경 쓰지 않는 법, 내 속도대로 사는 법 이런 것도 같이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남들의 그런 한 번의 잠깐의 평가보다 내 통장 잔고가 쌓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더 튼튼한 울타리를 갖게 되고 이런 게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되고 갈등이 될 때 매 순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선택을 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쌓여서 자존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1억 모으기 하는데 좋은 동기부여가 되시고 또 막상 1억 모았는데 이 돈으로 이제 뭐 하지? 이렇게 별 효용을 못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